안녕하세요. 주아. 여러분들과 12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톡톡한 주선생의 이정원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여러분들의 주식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주식 멘토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2023년 새해부터 수익 빵빵하게 얻어가실 수 있게 저희가 장중 이슈부터 또 히든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톡톡한 주선생의 특징이 또 하나 있죠. 우리 오늘 모신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을 무려 3가지나 가져오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급등할 수 있는 급등 종목 어떤 게 있을지 새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우리 주식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서른지 전문가님과 함께 할 거고요. 우리 서른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문자 샵 3989번으로 누르시고 서른지라고 3글자 입력하시면 저희가 오픈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우리 무료 톡방, 노란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띄워드리니까요. 그렇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1월에 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게 같이 탑승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톡톡한 주선생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같이 가신다면 우리가 올해 새해에도 필히 스윙 랠리를 같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화상 연결해 볼 텐데요. 주식의 꽃이라고 불리시는 우리 서른지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새해 지금 잘 보내고 계신지요? 네, 오늘 또 시장이 반등세가 시원하게 나와서 잘 네, 보내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어제 애플이랑 이렇게 테슬라 급락이 좀 나오면서 우리 시장 좀 주춤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역시 서른지 전문가님이 나오시는 바람에 좀 시장도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증시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증시 상황 같은 경우는 네. 중국발 혼성이 좀 강하게 오. 작용했다고 보고 있어서 네. 역시 우리 이웃국 중국이 잘 올라가 주길 바라면서 네, 계속 이제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흐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중국발 훈풍이 좀 불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수익률도 같이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개장 전에 우리가 체크해봤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제가 매일 아침에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업종별로 그리고 업종 와. 내에서 또 주요하게 볼 종목들을 또 선택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업종은 이제 반도체 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이제 세제 지원에 대한 강화 방안이 나왔는데 네. 이번 연도 같은 경우 이제 대기업은 최대 25%, 또 중소기업은 35%의 세액 공제가 또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기업을 살리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작년도 말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이번 연도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은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정부가 시장 달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쏟는 그런 섹터에 집중해서 봐주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초부터 이제 반도체 쪽부터 이제 돈을 풀기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는 YIK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급등세가 좀 고가 기준으로 5% 이상 급등세를 보였고요. 뭐 지지 라인도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에요.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뭐 3,000원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데도 크게 부담은 안 느끼셨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을 또 한번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살짝 눌림이 있지만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드렸던 종목이 미래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고가 기준으로 10% 이상까지 이제 급등세를 보였던, 앞서 봤던 YIK보다는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 네. 흐름이 크게 끊기지 않는다면은 반도체 쪽으로도 충분히 이런 강세 흐름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이 세 번째 종목으로 나왔던 게 이제 네오셈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랑은 이제 앞서 봤던 종목들이랑은 약간 좀 차별화된 흐름인데, 네. 얘가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은 수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렴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았을 때 힘의 응축작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렴 이후에 수렴이 벗어나는 쪽으로 이제 추세 발산이 일어나는데, 너무 다행히도, 그리고 뭐 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기도 했고, 이런 수렴의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기술적으로 더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좋지만 기술적으로 조금 더 탄탄한 정도는 네오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고가 기준으로는 2% 이상 정도, 뭐 앞서 봤던 종목 대비해서 상승세가 약간 약하긴 하지만 오히려 기술적으로 조금 더 탄탄한 정도는 네오셈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를 우리가 1월 4일 개장 전에 체크하는 종목으로서 우리 노란톡방에 연결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들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장비주로서 또 YIK와 미래산업, 네오셈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YIK는 아무래도 지지라인이 좀 안정적이었고 3,000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들어가시기에 좀 적합한 가격대지 않나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단기 조정이 보이고 있지만 이런 매수 타점 다시 한번 노란톡방에서 잡아주실 거니까요. 우리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산업, 지금 현재 1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탄탄한 거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쪽으로 강세가 보일 때 다시금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또 마지막으로 네오셈, 지금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응축작용으로서 좀 추세가 지지라인 또 저항라인을 좀 뚫어주면서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네오셈이 가장 기술적으로 탄탄해 보이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전문가님?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상화폐 쪽 볼 수 있는데요. 네. 빗썸의 전 의장이 사기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네, 맞아요. 인수를 제안을 하고 이 네. 계약금을 챙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1심성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또 긍정적이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워낙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코인 시장이 거의 박살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박살 나고 나서 네.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 음. 유입이 될 수 있어서 이 위험자산 투자 심리 개선세에도 상당히 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비덴트라는 종목인데요. 뭐 전일 상한가가 나오고 오늘 추가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 고가 기준으로는 거의 7% 가까이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저가 부분에서 지금 충분히 들어오고 있어서 기술적인 메리트나 뭐 저가, 가격이 너무 떨어진 메리트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라도 충분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섹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드렸던 게 인바이오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약하긴 했어요. 어제 상한가를 못 간 종목이기도 하고, 네. 기술적으로 위치해 있는 이 기준선의 저항을 좀 지속적으로 받아서 오늘도 기준선을 좀 뚫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선택을 해보자 하면은 우리가 비덴트 쪽으로 수요가 좀 몰리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근데 우리가 비덴트랑 인바이오젠에서 뭔가 차별화되는 점, 그럼 인바이오젠을 왜 사냐라고 생각하셨을 때 쌉니다.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지폐주까지 한 1,000원까지는 그래도 얘가 충분히 한번 봤을 네네. 때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인바이오젠 같이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위시트 마지막으로 같이 제가 드렸었는데, 얘는 어제 좀 윗꼬리도 달았고 오늘 아랫꼬리도 달면서
다소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얘도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는 600원 정도 부근이긴 한데 우리가 아까 봤던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단단해요. 그러니까 네네. 탄력이 없는 대신 뭐 흐름 자체가 크게 깨지진 않는데 위지트는 변동성이 있어서 비교적 빠르게 수익 실현은 하실 수 있는데 아,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건 매도 타이밍인 거죠. 네. 들어가는 건 정말 쉬워요. 매수는 쉽지만 어디서 살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속방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종목 매수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지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같이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관련주를 봐주셨는데 어제 빗썸 전 의장인 이정훈 의장이 무죄 판결, 사기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좀 나오면서 시원하게 비덴트 상한가를 찍어 주었습니다. 비덴트 상한가 또 맞춰주셨고 오늘도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술적인 메리트가 좋고 지금 현재 저가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인바이오젠 짚어주셨습니다. 인바이오젠 또 어떻게 보면 비덴트의 또 최대 주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흐름도 좋고 대신에 어제 상한가를 좀 못 간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대가 정말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1,000원대까지 보고 있고요.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종목 중에 가장 변동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매수 타점 투자자분들께서 잡으실 수 있지만 매도 타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서른지 전문가님과 무료 톡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떤 섹터 좀 보셨을까요? 네, 요즘에 워낙 핫하죠. 여행 관련주도 네.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뭐 하마투어나 모르투어 이 양사 모두 12월 대비해서 1월에 이제 발표한 예약률이 폭증했다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먼 거리를 가기는 좀 다소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단거리 노선인 일본향 이쪽으로 여행 수요가 좀 재개가 되는 모습인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일본을 다녀왔어요. 와, 갔더니 음식점을 가면 일본 말이 안 들리고 한국말밖에 안 들려요. 그만큼 네. 한국을 정말 많이 가고 와, 있어서 제가 네. 몸소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여행이구나 해서 역시, 오늘 네. 제가 또 이제 여행 관련주 같이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모드 투어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까지 확인을 하고 추가 상승 나타나면서 7% 가까이 고가 기준으로 상승한 움직임입니다. 지금 자체도 거의 뭐 매물 출회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뭐 오전의 급등세 이후로는 대부분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빠질 수가 있는데 투자자들이 안 팔고 있다라는 얘기죠. 와, 네. 지금 15,000원에서부터 흐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파동으로 봤을 때는 15,000원으로부터 1파, 2파, 3파까지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물림이 없다면 단기간 내에 한 번 더 쳐줄 텐데 보통 파동이 3파 정도 나오면은 한번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어서 물림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모두 투어를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가볍게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엄한 데서 들어가면은 오히려 매수가가 더 불리해질 수 있어서 네네. 이런 부분은 종목이 아무리 괜찮아도 엄한 데서 들어가면은 불리하게 매수를 하면은 차라리 매수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톡방 들어오셔서 그리고 제가 그 타이밍에 딱 들어가시라고 네네. 개장 전에 드리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랑 같이 하셔서 그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시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봤던 종목이 참 좋은 여행이라는 참 좋죠. 여행은 참 좋은데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모드 투어보다는 흐름이 양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단기 수익 실현도 나오고 있는데 흐름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거는 아쉽긴 해요.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매물 출회도 그렇게 가파르진 않을 수 있지만 네.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네. 난 좀 느긋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있어요. 투자 성향이 난 빠르고 급하게 이렇게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대신 매도 타이밍 잘 잡아야 되고 네. 나는 뭐 이제 직장을 다니느라 매도 타이밍 잘 못 잡는다.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천천히 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종목이 좋다 하면은 오히려 참 좋은 여행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업종 네. 내에서도 종목마다 이 대응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성향, 나의 이제 투자 성향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종목들 선택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봤던 종목이 그레디언트라는 종목을 제가 또 네. 드렸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눌림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 파동 나오고 나서는 조정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조정이 한번 깊게 나왔어요. 깊게 나오면서 두 번째 파동 나오고 나서 눌렸던 지점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이 크게 끊기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수요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네. 근데 참 좋은 여행은 느리지만 그레디언트는 한번 세게 칠 수 있다. 오. 이거 타이밍 굉장히 잘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항상 업종 내에서도 다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종목마다 다 대응 방법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부분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저랑 같이 하시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행 관련 주까지 봤습니다. 우리 세 가지 또 봤는데요. 모두 투어 지금 현재 매물 출회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500원대에서 1파, 2파, 3파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고 3파까지 나왔을 경우에는 좀 단기간 안에 좀 눌림목이 있다가 터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런 눌림목의 타점을 잡는 거 서른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 가능할지 몰라도 이런 타점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타점에 딱 매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우리 서른지 전문가님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참 좋은 여행 봤습니다. 참 좋은 여행 참 좋죠. 저도 여행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금 모두 투어보다는 지금 흐름이 좀 둔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릴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모두 투어보다는 참 좋은 여행 추천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레디언트 우리 세 가지 종목 중에는 가장 느릴 수 있겠지만 지금 좀 길을 모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갑자기 좀 급등하면서 쏠 수 있다는 점까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 우리 무료 톡방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먼저 수익률표부터 같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른지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좀 보시면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수익률이 400% 가까이 되는 수익률표를 우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얼마나 종목을 사실상 잘 잡는지 수익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대로 수익을 낳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종목군들로 좀 압축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방송에서 함께 출연해 주시면서 타점 잡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서른지 전문가님과 꼭꼭 함께 하셔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른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또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문자로 샵 3989번 누르시고 서른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에 안내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바로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해도 우리 무료 톡방 링크,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월의 시작을 빨간색으로 뿜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바로 들어오셔서 우리 서른지 전문가님의 타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 오늘은 이슈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볼 건데 우리 이번에 세 가지 이슈 좀 중요하게 꼽았던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어디에 네. 돈을 푸느냐 거기를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건설 쪽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 때문에 굉장히 냉각이 되어 있었는데 금리를 낮출 수는 없지만 대신 세금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라는 이제 노선을 변경하면서 지금 뭐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도 풀어주고 뭐 대출 규제, 뭐 청약이나 전매 제한 이런 전 분야에 걸친 이런 규제를 이전 정부 수준보다 또 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현대건설인데요. 자, 보시면은 뭐 저가 매수세 잘 유입이 되면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지금 규제는 완화시켜주지만 실질적으로 금리가 좀 높은 상황이기도 해서 쉽사리 강하게 반등세가 막 유지가 되긴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바닥은 얼추 잡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제 투자의 양대 산맥이 부동산과 주식이잖아요. 그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되게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이 쉽사리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오히려 좀 쉬운 편인데 그래도 흐름 자체가 잘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바닥을 잡아주는 건
개인이 아니라 세력들이죠. 정말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확실히 바닥을 잡아주고 그때부터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지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으면서 가격을 좀 탄력적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건데요. 네. 부동산도 이런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부동산 이제 떨어지는 이 급락세에 대한 바닥이 얼추 잡혀간다. 근데 네. 부동산 여러분들 많이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맞아요. 탄력은 아직은 달라붙기가 힘들죠. 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인하가 시켰을 때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도 좀 강하게 오를 수 있어서 지금 건설도 바닥은 얼추 잡힐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너무 화려한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슈가 네.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은 해볼 수 있지만 꽤나 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한 번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게 4만 원 정도 선이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4만 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중단기적으로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 가격대에 대해서는 제가 톡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이 GS건설. 거의 대장주격으로 제가 다 들고 왔는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셔야 돼요. 가격이 아까 현대건설은 차트 흐름이 조금 변동성이 있어서 바닥을 명확하게 잡기에는 다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과거 히스토리를 따졌을 때. 네. 근데 GS건설은 2만 원이 깨지지가 않아요. 이 코로나 때는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거는 휩소, 그러니까 속임수 그런 구간으로 보시고 대부분 2만 원에서 강한 지지를 잡아줬었습니다. 이게 흐름으로 2015년도, 2016년도 잡아줬고요. 20년도에도 아래 꼬리를 달고 빠르게 또 반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2만 원. 지금 현재도 2만 원 구간에서 다시 반등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중장기적인 측면을 보시면 좋고 가격으로는 지금 2만 원은 못 잡았더라도 2만 원 초반 정도에서는 가볍게 좀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얘 역시도 4만 원 선에서 아까 현대건설처럼 4만 원 선까지는 무난할 수 있겠는데 이게 2018년도 그리고 21년도, 22년도까지 해서 4만 원 이상을 또 크게 못 넘겼다는 점에서는 한번 우리가 수익 실현을 분할 매도로서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우건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얘도 아까 봤던 이제 GS건설 대비해서는 저점을 조금 명확하게 잡기가 애매하긴 해요. 네. 히스토리상. 근데 4,000원이라는 가격대 매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구름대 자세하게 보시면은 구름대를 따라서 얘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일 수 있거든요. 5,000원에 단기적으로 이평선들 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00원대 정도에서 접근하시고 5,000원 정도에서 분할 매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 자체는 숨고르기가 좀 강할 것으로 보여요. 네. 아까 봤던 GS는 박스권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수렴 형태가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는 비교적 수렴은 지지랑 저항까지는 꽤나 빠르게 가긴 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급등세를 기록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봤던 종목들 대비해서 좀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수 타점 제가 대략적인 건 잡아드렸는데 명확한 거는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매수가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종별에서도 종목마다 이 대응 전략 다 다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그런 매도 타점도 톡방 들어오셔서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른지 전문가님이 오늘 방송에서 해주신 얘기, 지금 국가가 돈을 어디에다 풀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건설 쪽에 호황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금 부동산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주면서 건설주들의 좀 뚜렷한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현대건설부터 좀 볼게요. 저가 매수에 유입이 좀 들어올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리는 사실상 아직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세력이 바닥을 잡아주는 타점에서 우리 개인들이 들어간다면 좀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화려한 수익보다는 지금 현재는 중장기 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종목으로는 GS건설이 있었습니다. GS건설은 지금 사라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2만 원대까지 지금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강한 지지력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좋고 지금 현재 2만 원대 초반에서 좀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금 4만 원대에 좀 강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차익 실현을 하는 것으로 좀 같이 타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대우건설 잡아주셨습니다. 현재 숨 고르기가 보여질 것 같고 4천 원대의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구름대 따라서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5천 원대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슈 종목은 어떤 게 있나요, 전문가님? 네, 반도체 쪽 이제 볼 수가 네. 있는데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제 새 공제안이 발효가 됐는데 맞아요. 특히나 이제 대장주격보다는 반도체 이제 소부장, 특히 이제 장비주가 네. 특징적으로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 매도 가능에 대한 물량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로 인해서 개인들의 반대 매매 우려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겠죠. 네,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리노공업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리노공업이 진짜 기술적으로 제대로 역헤드앤숄더가 나와줬어요. 근데 헤드앤숄더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못 들어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네. 헤드앤숄더나 이제 역헤드앤숄더가 나타나면은 특히나 좋은 건 역헤드앤숄더죠. 매수 추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번 연도 작년이죠. 이제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작년 4월부터 해서 급락세가 쭉 나타났다가 9월 달에 머리 하나 만들고 제대로 저점을 하나 찍고 13만 원대 어깨를 형성하면서 그 지지로 반등세가 쭉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급락세가 나타났던 가격대를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라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다가 이런 제가 딱 그어놓은 역헤드앤숄더의 그림이 나타날 것 같다 하시면은 매수를 충분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역헤드앤숄더인지 아닌지 모르실 거잖아요. 네, 아마 맞아요. 대부분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 톡방 들어오셔서 이거 어떤 상태요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으로도 반등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구간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눌림이 나타났고 오늘 장에서는 부각을 닫았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는 15만 원 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추가 강세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매도 가능에 대한 물량 때문에 개인들의 반대 매매 이런 우려가 또 시장에 나타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15만 원 선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가격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지는 제가 톡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동진 세미캠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코스닥 중심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얘도 얼추 예쁘진 않지만 역헤드앤숄더의 그림이 나올랑 말랑을 하고 있어요. 3만 원대 지지가 나쁘지 않은데 오늘 기술적으로 장기 이평선, 일봉 기준으로 장기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어서 요거 돌파가 이루어져야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요. 돌파 여부에 따라서 당연히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 가능한데 이 부분은 시간 제가 뒤에 또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매도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톡방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TCK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TCK 같은 경우는 9만 원에서부터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10만 원을 회복을 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10만 원까지 볼 수 있는데 바로 위쪽에 또 이평선, 장기 이평선 저항이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빠르게 가면은 지금 딱 장기 이평선에 어디 보이는지 딱 보이잖아요. 15만 원 선이 딱 보여요. 근데 얘가 느리게 가다 보면은 장기 이평선은 이평선 자체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우하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가격대,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가격대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시간이 지났어. 10만 원이 들어갔는데 얘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목표치를 내가 단기적으로 어디를 봐야 될까라는 점은 제가 시간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톡방 들어오셔서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같이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도 좀 국가의 또 규제가
풀려나고 또 미국에서 IRA 법안이 좀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특히나 소부장 관련이 좀 흐름이 좋은 편이고요. 세 가지 정도 또 봐주셨습니다. 리노공업,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이면서 가장 좋은 매수 추세가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15만 원대 선이 안 깨지게 된다면 계속해서 지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흐름이 좋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동진세미캠, 지금 일본 기준으로 장기 이평선 저항대 돌파하는지 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TCK는 15만 원 선대 느리게 가면 좀 단기 이평선으로 좀 우하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별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는 우리 서른지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슈로 어떤 섹터 가져와 보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금융 중에서도 보험 쪽을 같이 들고 와봤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대출 창구 쪽에 숨통이 트이게 와, 됐습니다. 그죠. 이 카드론 한도가 삭감이 되었었는데 일부 이제 중저 신용자들에 대한 한도가 다시 좀 복원이 되면서 특히 네. 금융 중에서도 보험 쪽에서 강세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달금리로 인해서 마진이 크게 나오진 않다 보니까 신사 자체는 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급등세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이제 삼성생명입니다. 자, 삼성생명은 이제 작년 2월 말에 그때까지도 쭉 상승 추세 나오다가 단기적으로 매물 출회가 좀 나타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났었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기술적으로 이평선 지지와 함께 7만 원 선의 지지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시점에서 보험과 관련된 이런 호재가 발생을 했다 보니까 흐름 자체는 충분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돌파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 거의 한 7만 원 초중반대에 지금 이평선들이 많이 깔려 있어서 이거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좀 숨고르게 나타나면서 비교적 답답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7만 원 중후반대 흐름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 더 목표 주가를 더 상향 조정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흐름 체크를 하실 수 있겠지만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네. 종목 이 상담을 이제 Q&A 시간을 좀 오후 시간에 갖고 있는데 제가 차트 설명을 막 드리다 보면은 차트를 아예 볼 줄 모른다고 하시는 분도 꽤 계세요. 네. 그래서 혹시 이런 개인적으로 대응하시기에 좀 까다롭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돌파 여부도 톡방에서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계속 좀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만한 종목이 삼성화재. 네, 삼성 쪽으로 좀 두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삼성화재도 오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단기적으로 급락세, 굉장히 매물 출회가 가파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가파른 매물 출회는 가파른 반등세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삼성생명 대비해서 삼성화재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반등 탄력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얘가 지금 한 20만 원 조금 위쪽 한 20만 원 초반 정도 20만 원 좀 넘겨가지고 초중반 정도에 얘도 저항선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돌파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매물 출에 나타나면서 수렴의 형태 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관련주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괜찮다. 근데 우리가 중단기, 최소한 중단기까지 끌고 가려면은 중요한 가격대 돌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톡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메리츠 화재까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상승 흐름 나타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월 급등 이후로 12월 달에 매물 출회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투자자들이 안 판 거죠. 그래서 수요 자체는 괜찮은데 단기적인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삼성 쪽,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로 준비했던 종목들 대비해서 매물 출회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위험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쪽이 조금 단가는 세고 무겁긴 하지만 안정적이다.
하지만 메리츠 화재가 지금 현재 수요는 남아있지만 단기적인 매물 출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파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사리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츠 화재를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신규적인 접근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저는 조금 더 눌리고 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나타났을 때 접근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거 딱 그 타이밍은 제가 개장전 그 종목으로도 충분히 나갈 수 있으니까 톡방 꼭 끝까지 함께 하셔가지고 종목을 언제쯤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지 그 타이밍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슈로 보험 관련주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카드 한도에 대한 보건 이슈로 인해서 좀 보험주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또 메리츠 화재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메리츠 화재가 지금 매물 출회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 쪽이 조금은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거나 단기적으로 가져가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조금 더 안전한 것은 삼성생명이나 화재 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보험군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타점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무조건 우리 서른지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중에도 너무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요. 오늘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서른지 전문가님의 어마어마한 수익률표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표 보시면 우리가 작년부터 이어졌던 수익인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많이 잃었다면 잃을 수도 있었던 장이었는데 지금 사실 수익률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수익률 뽑아주실 수 있는 거 우리 서른지 전문가님밖에 없으시고요. 지금 같은 재료라고 해도 모든 종목에 대한 대응, 타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 전문가님 따라서 같이 하시면 우리가 확실한 타점 잡아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서른지 전문가님 정말 실력적으로 대단하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려면 톡방에 입장을 하셔야겠죠. 자, 문자 샵 3989번으로 서른지 세 글자 입력하시면 저희가 오픈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당장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우리 무료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탑픽을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히든 종목 세 가지나 가져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히든 종목도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이 장중에 방송을 처음 해보는데요. 장중에 어떤 분들이 보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좀 거래를 하실 수 있고 좀 시간적 맞아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방송도 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장중에 하는 메리트가 이걸 보고 나서 오후장 대응까지도 와, 가능한 그런 그죠. 종목들로 오후장에 급등세 딱 나와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좋죠. 종목들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경구용 코로나 치료 후보 물질에 대해서 품목 허가 신청이 있었는데요. 네. 이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있고 일반 환자분에 대해서 가능한 치료제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 후보 물질로 인해서 광범위한 환자를 위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절적으로라도 좀 겨울철에 많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좀 한시적인 측면으로 저는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전체적으로 좀 그때 좀 오래 쉬게 될 텐데요. 그때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그리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설 연휴 전후로 좀 이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는 거 제가 코멘트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종목은 지금 뭐 가격적인 것도 뭐 나쁘지 않고 특히 12월 달에 강하게 뱉어냈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의 좀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 30분 차트인데요. 지지라인이 대략 28,000원 후반에서 29,000원 사이. 그래서 저는 29,000원대 정도에서 접근하시는 거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일상 코로나19 관련주들이 한번 숨고르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서 한번 급등세에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이 흐름 자체는 내일까지도
우리가 들어간 이 지지라인선이 크게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내일까지도 급등세를 기록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오후에 한번 담아 보셔가지고 내일까지도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에서 보다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우리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코로나 관련주기 때문에 우리 설 연휴 전에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겨울에 한정적인 코로나 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 서른지 전문가님과 매도 타점 무조건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랑 아시아가 계속해서 어쨌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이슈는 이번 달까지는 계속해서 살아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전문가님? 네, 두 번째도 어쩔 수 없이 제약바이오밖에 아, 없더라고요. 네네. 제약바이오가 이제 곧 다시 한번 쏠려나 봐요.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네. 종목들을 가져오는 게 뭐 전날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오후에 당장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애들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아, 진짜 네. 오전 진짜 끝까지 보다가 선택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요번에 이제 코로나19 DNA 백신 임상 1당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이제 게재가 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좀 내약성이 우수하고 임상 1상에 대한 결과가 내약성이 우수하고 또 백신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이 또 없었고 또 효과 자체가 1년간 지속이 된다는 점에서 네네. 이 종목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시원하게 수익 실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세금 올라오면서 한번 고점을 살짝 쳤다가 물리고 있죠.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타이밍이 나이스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발 더 오르지만 말아라 이러고 있었는데 네. 가격적으로는 7,000원 초반 정도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도 내일까지도 내일 한번 코로나19 관련주들 급등세 한번 기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 이 가격대 부분이 크게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내일까지도 내일 가가지고 크게 안 빠지면 내일 모레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3일, 그러니까 전일 전부 한번 숨고르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1파 나타났다고 보면 되고 내일 2파에다가 잘 되면은 내일 모레까지도 괜찮게 되겠네요. 그래서 코로나19 관련주들 앞에 봤던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적인 접근이 좋고요. 그리고 종목마다 매도 타점은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문호 개방이 있었지만 맞아요. 그러면서 부작용으로 따라오는 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리오프닝을 중심으로 쭉쭉 올라가지만 거기에 같이 세트격으로 코로나19 관련주들도 같이 좀 반사 이익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소재까지도 너무 괜찮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네, 서른지 전문가님 지금 장중 방송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전장을 계속 유심히 살펴보시다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후에 바로 타점을 잡으실 수 있는 종목들로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시면 이것도 지금 코로나19 관련주인데 지금 DNA 백신 쪽으로 임상의 1상 결과가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흐름 괜찮은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되고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서른지 전문가님께서 가격이 오르지 말아라 하고 비는 종목이라고 하셨을 만큼 우리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가격적으로 충분히 지켜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러한 종목들 알고 계시고 있진 않으시죠?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 서른지 전문가님의 톡방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 샵 3989번으로 서른지라고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당장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지금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오픈 톡방 링크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셔서 우리 은지 전문가님의 타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게 있나요, 전문가님? 네, 이번에 준비한 데는 다행히 코로나19 관련주는 아니고요. 네. 게임 관련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거의 최하단 수준인 PER이 8배를 기록 중이에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이 뭐 중국 증시가 잘 올라가줘서 지금 연 초부터는 반등세가 뭐 제대로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여전히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 경기 침체, 그게 주가에 언제 반영이 될지는 정말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뭐 반등세 너무 좋아 해가지고 아무 종목이나 다 산다고 오를 수는 없어요. 여기서 옥석 가리기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나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밸류에이션, 가치주들,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봐주시는 게 좋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중국 판호 리스트에 포함이 되면서 앞으로 이 중국 수출의 기회까지 열려 있고요. 또 23년에는 신작에 대해서 2종이나 2종 이상이 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종목이 2023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막 째려보고 있는데 5호장에서 다소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보다는 좀 반등 탄력이 약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19 관련주는 제가 한시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오히려 더 오래, 더 길게 좀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어서 얘가 오늘 오후가 아니더라도 오늘 오후에 반짝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번 주 안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또 줄 수 있는 가치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얘가 지금 일봉 상태로는 이평선의 이 이평선의 저항을 땅땅땅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평선만 돌파가 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지만 오늘 오후에서 이 이평선이 크게 깨지지 않더라도 정말 빠른 시일 내로 얘는 충분히 반등세 강하게 보여줄 수 있고요. 지금 가격적으로는 15,000원에서 이게 또 크게 볼 수 있는 게 역헤드앤숄더이자 이제 머리를 만들었던 20년도는 대부분 빠졌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보면은 15,000원에서부터 대략적으로 잡아보면 4만원에서 45,000원 선까지 박스권이 나타나는 종목이에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 15,000원의 지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4만원에서 45,000원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 방송을 누가 볼까 이렇게 막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5호장에서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아니면은 뭐 은퇴를 하셨거나 가정주부이신 분들이 보실 것 같아서 매매를 빈번하게 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 애도 한번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게임 관련주 제가 준비한 종목들 같이 담아보시면은 정말 괜찮은 수익이 연말에는 선물로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세 번째 종목으로는 최근에 중국판 판호 개방에 좀 호재가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현재 신작이 출시가 또 예정이고 오후장에서 우리 아무래도 코로나주보다는 반등세가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가져가시기에는 오히려 게임 관련주가 좀 안전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우리 밸류에이션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치주에 지금 현재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말 땡 잡으신 건데 지금 이런 장 안에서 장중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타점 잡으실 수 있는 히든 종목 3가지 알려드렸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익률 좋으신 우리 주식의 꽃 서른지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표 보시면 거의 400%가 넘는 수익률, 400% 가까이 되는 수익률로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장중에서도 방송에 참여를 해주시면서 여러분들께 수익 떠먹여 주려고 하시는 전문가님, 우리 서른지 전문가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방송 시간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릴 텐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서른지 3글자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오픈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바로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해도 우리 입장하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바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서른지 전문가님과 함께 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타점 잡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당장 오픈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